이동관 자녀와 3명의 피해자 간의 사건은 폭력입니까? 다툼입니까? 폭력이 맞습니다. 폭력이 맞죠. 폭력이었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어야 하는데 왜 안 하셨죠? 짧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해 학생이 사과를 했고, 피해 학생 화해가 됐다 이 말이죠. 네, 화해를 했고 피해 학생들이 네.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네. 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신 거죠, 그게. 예. 가해 학생들이 왜 담임 선생님은 이신 조 선생님을 놔두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가서 상담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선생님께서 약간 권력지향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시지 않았나, 그런 그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은 법률을 위반하셨어요. 선생님으로서. 왜냐면 아이들이 화해를 했다 치더라도 이것이 1학년 때부터 장기간 이어온 지속적인 폭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12년 3월 1월에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합니다. 여기에서는 가해 학생의 의무적 조치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면 학교폭력이라고 인지하는 즉시 학폭위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폭위의 결과에 따라서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거 아셨죠? 그 당시에는 사실 모르셨어요? 잘 몰랐습니다. 당시에 이거 모르셨으면 네. 그 선생님이 훌륭한 분 아니신 거죠. 네. 더군다나 폭력이 일어났는데 확실하게 이 문제를 관련 법률을 정리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몰랐다고 하면 선생님의 의무를 방기한 거죠. 그렇죠? 네, 잘못하신 거죠? 네, 반성합니다. 반성하시죠? 네. 선생님께서요, 2015년도 9월 10일 한수진 SBS 전망대에 나가서 은폐도 특혜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방송에 나가서 말씀하실 때는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내용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날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가해자 이군이 전학을 가게 되니까 이 전학 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울고불고 그렇게 매달렸대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왜요? 학생들이 그랬습니다. 예. 선생님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게. 네. 그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일단 그렇다 네. 치고 저희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 선생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해자 이군이 다른 학교로 5월 달에 전학을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가해 학생이 피해를 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학기 중에 전학을 가는 거는 이 학생도 피해를 본 거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0년이 넘은 이야기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 않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하지만 근데 그렇게 느껴지셔요? 당시에 그 전학 조치라고 하는 것이 그 퇴학 다음 가는 그 큰 처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정말 하늘에 맹세하고 교육자로서 양심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학생이 5월 달에 전학 간 게 이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께서 뒤늦게 아셨을 겁니다. 이거 문제가 제기가 되면 반드시 학폭을 열어야 되는구나.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아이의 가해 정도를 봤을 때 이거는 강제 전학에 준하는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이 시간이라도 빨리 문제가 되기 이전에 빨리 전학을 가거라. 이렇게 부모하고 말 맞추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맹세코. 네.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이에요. 하나고에서 왜 일반 학교로 갑니까? 그것도 학기 중에 편제가 완전히 다른데 하나고에 있으면 그냥 서울대 가는데. 그래서 처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다 합의했다면서요. 근데 무슨 처벌이에요? 예. 예?
선생님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분의 부모님이 고위공직자인 걸 아셨죠? 몰랐습니다. 왜 모르셨겠어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 왜 그런 데 관심이 없으셨겠어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질문 안 하고 선생님한테 상담 안 하고 1학년 때 선생님을 찾아간 것은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곁을 내주시지 않고 그렇게 내가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을 선생님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선생님 반성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셨잖아요. 선생님 참 나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피해 학생들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을 화해하게끔 그렇게 해요? 학폭도 안 열어주고요? 교장한테, 교감한테 학폭 열상 아니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서 학폭이 안 열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거잖아요. 교육청 특별감사 얘 보면 선생님이 그럴 일이 아니라고 교감한테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참 나쁜 선생님이에요. 들어가세요. 예, 다시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본인이 면담하고 그랬을 때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1학년 때 담임이었던 분이랑 기자회견 하는데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본인이 아이들 그 진술서 받고 이랬을 때는 합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다른 선생님한테 호소하는데 그때도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시기 차이라는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분명한 건 선생님 때는 합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합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인정하죠? 네. 인정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학폭을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학폭 관련된 가이드라인에는 다만 종결 처리 사안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결하기 위해서는 학폭위원들이 동의 및 판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동의 및 판단하는 절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그 당시 학부위원장이었던 다현지 교감, 정철아 교감을 고발하죠. 예. 그런 거죠. 예. 이거 법적 근거 규칙에 위반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절차적인 문제점으로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네. 인정하죠? 네. 예. 그러면 묻겠습니다. 본인의 잠깐 그 증인은 대답하실 때요 마이크 받자 떼고 크게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간 좀 빼주십시오.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독자적 판단, 그야말로 담임 종결 사안이었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고 그런 입장이었나요? 담임 종결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까? 같이 의논했습니다. 예. 의논했죠.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최소한 정철아 교감이랑은 의논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철아 교감은 아마 그 당시에 교장이랑 의논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위에 김승일 이사장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 단독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 그리고 하나고등학교 교장 김승유 이사장까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김승유 이사장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랑 연결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과 그리고 하나고 재단 재벌 재단과 그리고 이 김강혁 전 검찰총장이 지금 하나고 이사장이시지만 같이 다 연결된 겁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포함해서 아무런 죄의식,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당시에 담임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과해야죠. 사과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개교 초고 또 학폭 매뉴얼이 이제 막 나온 시기라서 그 학폭 처리 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고등학교 그 당시에 재단 이사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일반 사립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결론은 그냥 이 사항을 사실을 몰라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다음에 역사가 다시 소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고등학교 입시 비리 관련해서 김가경 전 이사장 나와보십시오. 현 이사장. 저는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명예로운 일이죠. 그러나 김승유 이사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총장님이셨던 분을 모셔서 이사장으로 하고 이동관 아들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고등학교의 입시 비리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의 여러 가지 사항 검찰과 얽힌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예. 네. 그 이사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검찰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정관이고 그 당시 적어도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동관, 김승효, 김가경 전 총장님 포함해서 이 카르텔이 다시 하나도 문제를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동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예. 하나고 교장 선생님 나오십시오. 이동관 부인이 그 아들 관련해서 우리 학폭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그런 소문을 듣고 학교에 와서 누가 그런 말을 했냐? 몇날 제출해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직접 당사자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생기부에 아들 지각한 부분 갖고 빼달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나는 거절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1학년 담임 선생님 그분이 제가 처음 전화 통화를 몇 번 했는데 기자회견 할 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주 보수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는 거절했다. 그리고 적어도 그분만큼은 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이동관 부인의 행태를 봐서 한국의 아들 문제가 생기부에 기록되는 순간 아들의 개인적 상황에서 인생의 전적이라는 걸 엄청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솔직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소년 성장 과정에서 교육 간의 갈등 그리고 다툼, 위성숙하게 등으로서 잘못된 사안이 발생될 수 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동관은 자녀의 재학 부교 이사장과의 협조 친구를 토대로 해서 학교의 여행을 인사하고 그리고 학부기를 통해서 정식 집계와 생기부의 기재를 남길 수 됨에도 불구하고 폈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자체 종교를 처리해갖고 원하는 대학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은 지금 권력의 핵심으로 다시 방송위원장으로 갔습니다. 이런 역사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다시 한번 성찰하고요. 저도 교장 선생님이 교직에 30년 이상이 있었죠. 네. 이태경 선생님 포함해서 여기 있는 위원분들은 다 적어도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사로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떳떳한 교사로서 마무리 잘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실 때 교감하고 상의를 했다고
이사장에게 교감이 이제 학폭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사장이 그 가해자 아버지가 이사장에게 접촉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좀 잘 선처해달라는 취지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사장한테? 그건 그렇게 제가 직접 알려졌- 겪지 않아서 잘 언론에 모르겠습니다. 알려졌잖아요.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국민들하고. 그렇죠? 그럼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가해자 아버지가 이사장을 접촉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 그럼 모르세요? 모르세요? 아니, 듣긴 했습니다. 그것도 네. 10년 전의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납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이사장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네, 언론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사장이 교감한테 이야기했다고 또 언론에서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 교감하고 선생님하고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네. 근데 그 교감이 이 가해자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지금 네. 네. 이사장하고 교감이 가해자 아버지가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력자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잘 봐주려고 작정하고 나섰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그럼 다 가해자 아버지가 누군지를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몰랐다고. 예,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누가 믿겠어요, 선생님? 네. 정말 몰랐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네. 뭐 진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믿을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몰랐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교감이 전혀 그 가해자 아버지가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학생의 학부모가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교감도 학부모 그거는 교감은 또 예. 저와 다른 사람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의 예, 생각을 대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 부모가 이 가해자 하나고 승리했으면 나름대로 기득권층 자녀들 있을 텐데 그 가해자의 아버지가 누군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담임 선생님은. 네, 맞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생의 학부모가 네. 굉장히 독특한 담임 선생님이세요. 네. 그토록 그러한 유자지와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굴까? 거기다가 관심이 없다? 그건 정상이 아니죠. 상념의 관심을 가지고서 도대체 저 부모가 누군지 알고 싶어야 되고 교감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알고 싶어 하는 게 그게 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진실이라고 믿지 않게 되네요.